정몽규의 만로가 드디어 가까워오고 있다. 일부 축구 팬들은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도 축협 정몽규와 한패라고 분노하면서 부당한 절차로 홍명보가 선임되었는데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팬들 역시 그런 말장난을 들으려고 팬들이 몇 달을 기다린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일개 축구협회 하나를 개혁하지 못하느냐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후에는 정몽규가 축구협회에서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유인촌 장관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이유는 바이비 특별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민족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버티고 뻔뻔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이어 국가 권력이 나서서 국회에 불려가 현안 질의를 당하며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몽규는 사임하지 않고 홍명보 역시 10월 매치를 치른다며 정말 분통이 터진다. 어째서 문체부는 손을 놓고 쳐다만 보는 것이냐 고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 대한축구협회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몽규 회장은 재선, 3선을 거쳐 12년째 축협의 우두머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 프로축구연맹 총재로 있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축협 회장 부임 첫 해인 2013년에 피파 U-20 월드컵을 유치하는 등 성과를 냈기에 축구 행정가로서 나쁘지 않은 길을 걷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했던가요? 정 회장의 임기가 길어짐에 따라 축협은 회장 중심의 제왕적 운영으로 굴러가게 되는데 그 상징적인 사건이 대중 앞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축구협회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간 것이 그것입니다.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 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이었고 사면자 중에는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 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헛발질은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축구협회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결국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버틸 수 없을 정도였고 축구협회는 부회장과 이사진 총사퇴를 한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축구협회는 한 달로 일괄 사퇴를 일부 사퇴로 축소하며 입장을 바꾸고 팬들을 향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축구협회는 일부 부회장과 위원장의 경우 임명된 지 2달 만에 사퇴를 하게 돼서 본인의 영향을 펼칠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몇몇 부회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유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며 255명을 다 바꿔야 변화가 있다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분들이 사면에 직접 관여했거나 건의한 분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면죄부를 받은 7인 중 6인은 최영일 부회장, 이석재 부회장, 정혜성 대외위원장, 마이클 밀러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 서동원 의무위원장입니다. 이들은 정혜성은 과거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으로 인해 모두 관련자들이 사퇴하는 과정에서 정몽규의 배려로 살아남은 자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임생, 이석재, 그리고 현재 전력강화위원장을 맡은 최영일 모두 정몽규의 풀이나 한통속이라며 이들이 정몽규의 지시를 받아 이번 사태를 만든 인물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최종 후보 3인으로 좁혀졌을 당시 내분으로 정혜성 위원장 사임과 함께 절반에 가까운 위원들의 사퇴를 겪었습니다. 축협은 그럼에도 전 회장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이임생 이사가 남은 정강의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임생 이사는 이 과정에서 외인 면접 후 회의도 없이 홍명보 감독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축구 관련 현안 질의를 열어 이 자리에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오류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다가 오류가 있다면 다음에 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해 더 국민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의회의 후반부에는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말을 더듬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으로 한국 축구의 중심이 되는 기관의 우두머리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조롱까지 들었는데요. 국회 현안 질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축협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선례를 마련하라는 매우 이례적인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체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지난 2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규정을 위반한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10월 감사 결과를 최종 공개할 때 처분 수위를 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몽규 회장도 정관이나 국가대표팀 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다른 감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말에 정 회장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협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협회장의 부당 개입과 감독 선임 과정에 일률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피파의 경고 공문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정부가 정치적 개입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축협에 징계를 내려 국제대회 출전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는 간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축협의 태도를 보며 많은 축구 팬들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힘으로 일개 스포츠 단체의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회장 하나를 끌어내리지 못하는 거냐고 어이없어 하면서 월드컵에 영원히 나가지 못해도 좋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더 많은 쓰레기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몽규가 축구협회 회장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덜론 발표 중에 중요한 매체들이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아 마치 문체부가 축협의 비리에 손을 못 대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대한체육회의 임원 연임 제한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선 연임은 부러워할 것이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해 윤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유인촌 장관이 하나씩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 회장이 피파의 경고 공문을 공개한 행동을 보면 불안에 떨며 보이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정몽규의 사선 연임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정 회장을 쫓아낼 수 있다. 정관상 규정대로 움직이는 것이라 피파가 말하는 정치적 개입에 해당할 여지 자체가 없다. 정 회장의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